이른 봄, 박문수가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아직 바람이 차가운데도 마을 어귀에서 끊임없이 배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탁탁. 소리를 따라가 보니 허름한 초가집 안에서 젊은 여인이 헬쑥한 얼굴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 둘은 마당 한켠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고 집 안에는 끼니를 때운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마당에 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쉬어가도 되겠소? 배 짜는 소리가 어찌나 고운지 발길이 저절로 멈추었소. 여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박문수의 온화한 표정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오세요. 박문수가 마루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배 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을 사또의 관하에서 매년 봄 진상포라 하여 가장 품질 좋은 배를 강제로 헐값에 바치겠습니다. 문제는 배를 바치고 나면 남은 것이 없어 정작 팔아서 먹고 살 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사또가 물량을 2배로 늘리라 명했고 남편은 억울함을 호소하러 관아에 갔다가 오히려 항명제록에 갇혀버렸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빼내기 위해 밥도 굶어가며 배를 짜고 있었던 것이지요. 배를 20필만 가져오면 남편을 놓아주겠다 했는데 혼자 짜기엔 너무 많고 아이들 먹일 쌀도 없어서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배 짜는 것은 못 도와드려도 배의 값어치를 제대로 매기는 일은 도울 수 있어. 다음날 박문수는 허름한 행상 차림으로 관아 앞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인이 짠 배 한 필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배 보시오. 이 고을에서 나온 배인데 한양시전에 가져가면 열량은 촉히 받을 품질이오. 어찌 이런 명품 배가 이 고을에서는 단돈 2냥에 강제로 수탈당하고 있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다.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음은 물론이었습니다. 화가 난 사또가 포조를 보내 박문수를 잡아들이겠습니다. 박문수는 순순히 관아로 끌려가는 척하며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관아 앞에서 감히 헛소문을 퍼뜨리다니 당장 곤장 10대를 맞아야 마땅하다. 박문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사또, 제가 퍼뜨린 것이 헛소문이라면 이 배의 값이 2냥이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배를 2냥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10냥짜리 배를 2냥에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또가 말문이 막혀 버둥거리자 박문수는 천천히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문수는 그간 사또가 강제로 수탈한 배의 목록과 가격 차이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수탈당한 배의 값과 백성들이 입은 피해를 계산하니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또는 즉각 파직되었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남편은 풀려났습니다. 박문수는 사또의 재산을 몰수하여 그동안 피해를 입은 배 장인들에게 공정한 값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문수가 떠나던 날 아침, 여인은 정성껏 짠 배 한 자락을 들고 나와 박문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날이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제 손으로 짠 것 중 가장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박문수는 잠시 배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의 배에는 이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어. 가족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이요. 그것은 내가 가져갈 수 없소. 박문수는 삿갓을 눌러쓰고 봄바람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마을에서는 다시 배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전혀 달랐습니다. 탁탁탁.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을 짜는 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